우리가 줄넘기를 할 때 힘들게 넘지 않고 또 즐겁게 넘기 위해서는 손동작이나 몸동작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발동작에 관한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처음 줄을 넘거나 초보자들이 줄을 넘을 때 네. 쿵쿵거리면서 무겁게 착지를 하거나 혹은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줄을 넘는 경우를 자주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든지 그 기본 요령을 알고 하면은 훨씬 빨리 여러 가지 기능을 습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줄넘기를 할 때도 기본을 잘 모르더라도 줄넘기를 꾸준하게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줄을 돌리고 점프하는 방법을 우리 몸이 체험하게 되겠지만은 그 속도는 조금 늦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선생님, 줄을 넘을 때 기본이라고 한다면 보통 네. 어떤 것들을 알고 넘어야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손잡이를 잡는 방법, 이 그립을 잡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이렇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줄 길이를 어떻게 맞춰놓고 해야 되는지 또 여러 가지 이 뛰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뛰는 방법들을 알고 하면은 훨씬 쉽고 재미있게 줄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줄을 넘을 때 힘들다, 힘들어서 재미가 없다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즐겁고 더 재미있게 줄을 넘을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운동을 할 때는 기본을 알아야 그 운동을 하는 즐거움과 또 보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 줄넘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을 알면 줄을 넘는 즐거움과 또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지도하는 이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럼 줄넘기 할 때에는 발동작을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바르고 부드러운 자세가 될까요? 네, 줄을 잘 넘는 사람들을 보면 내 몸에 힘을 빼고 리듬감을 이용해서 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줄 넘는 동작을 보면 발목과 이 무릎의 탄력을 이용해서 그대로 수직으로 이렇게 점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 리듬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 몸에 힘이 빠지면서 줄이 잘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팔, 몸, 그리고 발동작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삼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줄넘기 할 때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는 이 손동작, 그리고 몸동작, 발동작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맞아야 하는데요. 가령 이 손동작과 몸동작은 좋은데 발동작을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그리고 발동작과 몸동작은 좋은데 이 손동작을 또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하면은 좋은 자세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친구들이 보니까 줄을 넘을 때 지나치게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서 네. 발을 앞으로 이렇게 차거나 뒤로 이렇게 들면서 줄을 넘는 친구들을 자주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줄을 넘을 때 보면 앞으로 넘기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특히 이중뛰기 할 때 보면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이렇게 발을 앞으로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고 또 다른 동작은 앞으로 넘기를 하고 또 이중뛰기를 할 때 보면 이렇게 발을 뒤로 이렇게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넘게 되면은 이 발목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릎, 허리에 충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자세가 되는 겁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발을 앞으로 들거나 뒤로 차면서 이 줄을 넘는 동작은 몸에 굉장히 많이 무리가 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발을 높이 들게 되면은 몇 번만 넘어도 숨이 차고 그다음에 연속 동작, 또 반복 동작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제가 그 넌센스 퀴즈 하나 내볼까요? 개인적으로 퀴즈는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줄을 잘 넘기 위해서 먹는 감이 있는데 무슨 감일까요? 좀 어려운데요? 네, 그럼 힌트를 드릴게요. 줄을 잘 넘는 사람들이 많이 먹는 감이 있어요. 그게 무슨 감일까요? 네, 좀 알 것 같습니다. 혹시 리듬감 아닌가요? 맞습니다. 리듬감. 우리가 줄을 넘을 때 정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됩니다. 리듬감. 그럼 선생님, 리듬감을 익히기 위해서 좋은 연습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있죠. 네, 그럼 그 연습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줄을 넘기 위해서 준비 자세를 취하고 발바닥을 이렇게 바닥에 붙이고 서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준비 자세를 취하고 뒤꿈치를 듭니다. 자, 뒤꿈치를 들면은 내 몸의 중심이 살짝 이렇게 앞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몸에 힘을 빼고, 자, 발끝을 바닥에 붙이고 가볍게 상하 리듬을 한번 취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가볍게 뛰면서, 자, 이렇게 뛰면서 연속으로 이렇게 줄을 넘게 되면은, 자, 내 몸의 리듬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줄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몸의 리듬감을 이용해서 같이 한번 넘어 볼까요? 네, 오늘은 폼생폼사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발 동작에 관한 포인트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우리가 줄을 잘 넘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자세에서 넘기 위해서는 이 손동작이나 몸동작, 그리고 이 발동작의 포인트를 잘 표현을 해줘야 내 몸의 리듬을 타면서 줄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조절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줄 길이 조절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보통 줄을 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줄 길이를 어떻게 맞춰놓고 하는 게 맞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보통 줄 길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줄넘기 기능이나 또 신체적인 조건, 그리고 이제 줄을 넘는 자세에 따라서 줄 길이는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군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은 이 줄 가운데 부분을 한 발로 밟았을 때 이 줄 끝의 길이가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이 명치 이상 길게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자, 보통은 이 배꼽에서 명치가 있을 때 이 중간 정도 맞춰놓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이제 줄 길이가 되고, 또 중간 정도 이렇게 맞춰놓고 하다가 자세가 안정되고 숙달될수록 조금씩 줄여 나가서 이 배꼽까지 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자세가 되는 겁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줄 길이를 아주 길게 해놓고 팔을 90도로 이렇게 꺾어서 손잡이를 약간 높이 해서 점프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 줄의 중심점을 보면은 배꼽까지 왔을 때가 줄의 중심점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 골반보다 약간 낮은 위치가 되는데요. 이 명치까지 왔을 때 줄의 중심점은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이 높아지네요. 네. 자, 여기에서 좋은 자세에서 넘으세요 하고 중심점을 낮춰놓고 넣게 되면은 줄이 자기 발보다도 훨씬 앞쪽에서 이렇게 바닥을 맞고 줄이 튕기면서 발밑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줄이 튕기면서 통과하기 때문에 줄이 발에 자주 걸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줄이 긴 게 더 발에 잘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줄이 발에 걸리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줄이 짧은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이 명치까지 왔던 줄을 더 길게 맞추는 거예요. 네, 그럼 겨드랑이까지 오겠죠. 이렇게 했을 때는 중심점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줄이 안 걸리게 됩니다. 중심점을 높여놓고 또 손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줄을 넘게 되면은 이제 줄이 안 걸리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한테 맞는 줄의 길인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 계속 넘게 되고 넘어야 되겠죠. 그 자세가 굳어지는 거죠. 네. 유아나 혹시 유치원생들 또 저학년 친구들은 줄 길이 조절을 어느 정도로 해줘야 될까요? 네, 줄을 잘 넘지 못하고 또 자세가 안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요하나 유치원생들은. 그렇죠. 그리고 이 손동작이 내 몸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크게 동작을 돌려주기 때문에 요하나 유치원생들은 이 겨드랑이에서 어깨 정도 맞춰놓고 이렇게 길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굉장히 길게. 네, 그렇죠. 길게.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저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이 겨드랑이에서 명치 정도 이렇게 맞춰놓고 하는 것이 좋은데, 저학년이라 하더라도 이제 자세가 안정되고 좀 숙달이 되었다면 명치 아래쪽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 그리고 줄넘기 기능 그 숙달 정도에 따라 줄 길이를 다르게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그렇죠. 일단은 그 유치원생들이라든지 또 초등학생 또 일반 성인들 각자 줄 길이는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같은
키를 갖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그렇죠. 기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할 수가 키가 있습니다. 같아도 다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줄 길이 조절을 다 하고 나서 이 남은 줄을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집어넣거나 혹은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안에 집어넣어서 하는 친구들을 봤는데요. 네. 그런 경우 줄 길이 남은 끝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할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줄 길이를 조절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줄은 이렇게 이제 줄을 튀어나와서 잘라줘야 되는데요. 자르지 않고 이 줄 길이가 이게 튀어나온 것을 좀 자르는 게 아깝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굽을 쳐서 넣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넣게 될 경우에는 이 개인 줄넘기는 줄하고 손잡이하고 이렇게 돌렸을 때 따로 돌아가지 않으면 몇 번만 돌려도 그냥 이제 줄이 돌질 않네요. 네, 그 몇 번만 넘어도 바로 줄이 꼬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보면 이제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또 맞아요. 손잡이 안으로 이렇게 쏙 당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이 줄하고 손잡이를 따로 돌렸을 돌아가지 때 않네요. 예,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이러면 이제 줄이 잘 꼬이게 되겠죠. 이 개인 줄넘기 같은 경우는 줄하고 손잡이하고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따로 잘 돌아가야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이제 꼬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손잡이 끝에 튀어나온 줄은 자, 손잡이 안쪽에서 줄을 한 이 정도의 여분을 남겨두고 자, 이 정도 위치에서 잘라주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줄을 얼마든지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자르네요. 네, 그렇죠. 이 정도 위치에서 잘라줘야 됩니다. 자, 오늘은 줄 길이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줄 길이 조절을 잘하는 것도 여러 가지 동작이나 또 기능을 습득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